북미주에서 가장 큰 리얼터 중 하나이자 아마 광고에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듯한 랍골피라는 리얼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댄 골피, 필 골피, 제프 골피 거의 가족분들이 거의 다 이제 탑셀러로 있는데 그분들하고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매물들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최근에 60만 불인가 올라왔던 집이 77만 불에 팔리고 오퍼가 77개인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마켓이 좀 더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금리도 동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치도 물론 벌써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느끼고 있는 게 이 하우스 에디션과 렌탈 프로퍼티, 리걸 렌탈 스윗, 특히나 지하실 마감,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지하실 마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거는 최근에 저희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을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해드리다 보니까요. 저희 보통 이제 그분이 이제 치파와에 계시는데 11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지하실이었어요. 거기 이제 마감을 하시는데 약 8만 불 정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8만 불을 저희가 이제 그 파트너십 맺고 있는 그 파이낸싱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은 20년 아몰타이제이션에서 8만 불을 전부 다 받았을 때 무려 14.99%입니다. 14.99%로 8만 불 전부 다 이 대출을 받았는데 월 페이먼트가 900불 정도 됩니다. 지금 그 1100 스퀘어피트 말고 그 옆집들 봤을 때 그만한 크기가 없어요. 뭐 700 스퀘어피트, 800 스퀘어피트짜리 두 개의 매물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원베드룸이었던 애가 1700불, 그 제로 플러스 원 베드룸이었던 데가 1650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100 스퀘어피트고 저희가 투 베드룸으로 만들어 드릴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800불에서 1900불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달 900불씩 내더라도 1900불이라는 인컴이 나오기 때문에 약 1000불 정도의 에디셔널 인컴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요. 그래서 많이들 이미 살고 있고 지하실을 안 쓴다면은, 그리고 좀 쓰고 있더라도 잠깐 포기하고 에디셔널 인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요, 이렇게 됐을 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 나머지는 다 더 에디셔널 인컴이 되는 거고, 아직도 더하지 않은 게 리발류에이션입니다. 이 지하실을 마감을 해서 렌탈을, 리갈 렌탈을 주게 되면은 듀플렉스가 되면서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하실에 쓴 돈보다 더 올라가면서 매달 수익도 생기면서 리파이낸싱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듀플렉스로 이 전향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이 렌탈 인컴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프리덤일 겁니다. 프리덤. 좀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도 더 보낼 수 있고 자녀들하고 시간도 더 보내고 본인이 원하시던 꿈도 좀 더, 취미나 꿈 같은 것도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리덤을 원해서 에디셔널 인컴, 패시브 인컴을 다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요, 이 렌탈의 ROI 숫자만을 보면은 이게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니까는 많이 오세요. 이메일이나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중에 진짜 많았던 게 이 테넌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테넌트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렌탈 유닛의 이 숫자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게 공사를 해서 싸게 내놔서 렌탈을 받을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숫자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테넌트 문제, 집 문제, 계속해서 제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계속해서 저를 요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패시브가 아닌 거죠. 액티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실 자기 집주인이 프로퍼티를 싸게 소홀하게 대한 만큼 당연히 들어오시는 분들도 소홀하게 되는 거죠. 지금같이 테넌트 마켓이 아니고 랜드로드 마켓, 지금 렌트를 구하기가 힘든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렌트를 하려고 하면 뭐 인터뷰도 보고 백그라운드 체크도 하고, 저희도 얼마 전에 그 렌트하는 건데 전에 렌트했던 집주인분한테 막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골라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테넌트들을 받아야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분들이 올 만한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문제를 안 일으킬 만한 분들은 안 오고 싶어요. 그런 분들하고 엮이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덤을 원하신다면 월 1000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 지하실이 있고
여기 이제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도 물론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8만 불에는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인베스트먼트인 거죠. 물론 이제 방음 같은 거를 잘 해야 이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돈을 쓸 때 쓰고 아낄 곳에 아끼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숫자를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4.99%보다는 솔직히 낮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파트너십이라고 그냥 사실 이름만 빌린 거긴 한데 제가 뭐 받는 거 일정 하나도 없고요. 뭐 여기서 파이낸싱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커미션을 주는 것도 일정 없는데 그냥 저와 저희 클라이언트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이제 받기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4.99% 그분들이 주는 거예요. 은행 가시면 이거보다 훨씬 낮게 받으실 수 있고요. 8만 불을 다 안 빌리셔도 되잖아요. 저축해 놓으신 게 있다면은 그만큼 적게 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ROI가 훨씬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집 가격이 올라가고 렌탈 인컴이 생기면 렌탈 인컴은 소득으로 인정이 되고 이 가치가 올라간 만큼 리파이낸싱을 더 받아서 그만큼 대출을 더 받아서 다음 프로퍼티에 인베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더치분들, 제 주변에 있는 더치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퍼티를 많이 늘리셨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자기 첫 집을 이제 듀플렉스로 해가지고 렌트를 주시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리파이낸싱을 받아가지고 다음 집에 그 다음에 이게 1년이 지나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빼는 겁니다. 팔아가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1년마다 집을 점프를 한다든지 하면서 프로퍼티를 늘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케어하시고 싶은 만큼 액티브하게 해서 뭐 핸디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거 케어를 잘 하시고 뭐 테넌트들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셔도 되죠. 에어비앤비처럼 좀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좀 프리덤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조금 어려운,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큰 돈 쓰기를 많이 두려워하세요. 리스크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겪어본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리스크로 느껴지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혹시나 이거를 실패하더라도 잃는 거를 최소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전 최소한 진짜 그냥 사람 겨우 살 정도로만으로 해서 렌트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운에 맡기시는 경우죠. 운에 맡기시기에는 리스크가 더 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물론 잘 골라주셔야 되고 이 마켓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첫 번째 프로퍼티만큼 여기가 첫 발판이 잘 되어야 다음 프로퍼티도 잘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주변에 더치분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들도 그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4년에는 2023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22년 피크 쳤을 때 2월달에 피크 쳤을 때에 대비해서 지금 약 20%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집값이 떨어졌기를 기다려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집을 못 사셨어요? 금리가 올라서 집을 못 삽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그 랍골피가 팟캐스트에서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는 신호만 보여도 사람들은요 이 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게 있죠. FOMO. 나도 여기 빨리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번 부동산 보면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제 내리겠다 싶으면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벌써 변동금리가 그 고정금리보다 2%가 더 높아요. 은행에서 금리가 더 높다는 거는 원래 그 전에는 고정금리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라 해놓고 금리가 쫙 올라갔죠. 지금은 고정금리라 락인 해라 막 이러는데 은행에서 손해볼 짓은 뭐하러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좋은데 일단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겠다는 거는 그 20% 내려간 집값을 포기하는 겁니다. 집값 20%가 났으니까 곧 내려갈 것 같은 금리 조금 더 비싸게 미리 받는 게 낫습니까? 이 부동산 지금 1위 랍골피는 지금이 최적기다. 이 금리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기회 못 잡는다. 조금 기다리더라도, 그러니까 조금 내가 금리를 이자를 더 내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주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마켓을 타이밍 하겠습니까? 이게 오를지 내릴지를,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사람이 3번만 맞추면은 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질 수 있다고 레이 달리온가요? 그랬었는데 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집값이 20% 내려간 거를 보시면은 금리 내려가잖아요. 사람들 집 다 사시고요. 저희 예전에 2021년, 2022년에 피크 쳤을 때 해밀턴 지역에 현장이 3, 40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3, 40개가 있게 되면은 공사 보통 이제 지하실 마감하고 렌탈 유닛 만드는데 2달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키친하고 화장실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 저희 3, 40개 있었을 때 1년 넘게 걸린 집들이 많았어요. 집주인들이 막 고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서플라이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게 몰리게 되면은 집값도 당연히 이제 서플라이가 올라가니까는 디맨드가 올라가니까는 문제가 생기고요. 컨트랙터들도 바빠가지고 못 봐줍니다.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바쁘니까는 막 골라봤죠. 당연히 컨트랙터들도 1월달 2월달에 이제 심심할 때 그때는 좀 싸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싸게 해드린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이때 막 이렇게 그냥 막 작은 잡들 본인들 뭐 친구 잡들 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3월달부터는 저희 작년 3월달에 9월달까지 예약 꽉 찼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은 손해 보실 게,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기다려 가지고 금리 낮을 때 집을 사서 보는 이득이 더 많은지, 아니면 금리가 낮아져서 샀을 때 손해가 더 많은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지금 내가 사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더 내는지, 금리가 지금 내릴지 오를지 저희 아무도 모릅니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오르면은 더 힘드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리스크인 겁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셔서 만약에 본인 판단에 금리가 이제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내릴 것 같다, 뭐 저희 지표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가장 크로스한 게 은행에서 기준금리가 더 높을 때, 그리고 그 채권 같은 경우도 장단기 채권을 보면서 대충 이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큰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느낌이 오는데, 지금도 기준금리가 훨씬 싼 걸로 봤을 때 변동금리를 왜 이렇게 비싸게 주겠습니까? 변동으로 뭔가 손해를 볼 거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보시면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가기 직전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마켓 타이밍이 어려우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요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에디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에디션은 조닝에 따라서 제일 많았던 게 가라지 위에 2층 만드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으신 분들이, 그럼 가라지도 생기고 렌탈도 드릴 수 있고, 그 세퍼레이트 엔트런스도 그 가라지 쪽을 통해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조닝 해보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CT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CT에다가 이메일 보내면 돼요. 주소 보내면은 조닝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보시면은 뭐 높이가 얼마, 뒤에서 얼마, 옆에서 얼마, 앞에서 얼마, 뭐 잔디는 얼마야 되고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서,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금방 확인해서, 또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요. 이 조닝이나 퍼밋은 또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마 3월달, 2월달, 3월달에는 그런 쪽으로 좀 바쁠 것 같고요. 네. 유튜브는 저희 구독자가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었는데 괜히 부담이 돼가지고 안 올리고 있었어요. 사실 뭐 바쁘기도 바빴지만은. 근데 이제 뭐 다시 예전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대충 올리려고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